두 번째는 역시 타이밍을 잘 기획할 필요가 있죠. 내가 과연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하는 장면들을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협상에 지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반대로 연봉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서 들어간단 말이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이런 부분을 바로 초전 설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판을 내게 어떻게 유리하게 기획하고 설계할 것인가가 8알이고 나머지 협상 테이블에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협상하는 장면은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실패의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꼭 정리하는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 필패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없이 연봉 협상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안입니다. 이 시간과 대안을 확보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연봉 협상에 밀리게 마련이고 상대방이나 회사를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회사를 설득할 것인가. 이게 내가 연말이 되면 막 일에 쫓기다가 갑자기 연봉 협상 해야지, 이의 제기해야지가 아니고 연말까지의 큰 흐름을 보고 1년 전부터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고 어떤 부분에 매출 증대에 나의 기여가 있었고 그리고 조직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우리 조직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했는지를 차곡차곡 수집을 하면서 이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에 쫓기게 되면 연봉 협상은 분명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협상에 실패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직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패턴들이 사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시나 대안입니다. 협상은 궁극적으로 대안 게임이죠. 내가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대안들을 충분히 사전에 어레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야만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협상 결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간다면 사실 상대방의 흐름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딜이 결렬됐을 때의 대안을 내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구상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협상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특히 연봉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아주 집착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그런 치밀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어필한다고 아니면 술자리에서 우리 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상무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연봉이 올라갈 것은 아니란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연봉을 인상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나의 과거에 대한 기여분과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나의 미래에 조금 더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 어떤 증거로 그리고 어떤 스토리로 회사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곡차곡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연봉 협상을 12월에 한다 그러면 11월, 12월이 돼서 내가 연봉 협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큰 흐름을 1월부터 12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12월 달까지 내가 유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나의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연봉 협상을 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타이밍을 잘 기획할 필요가 있죠. 내가 과연 어떤 타이밍에 나의 연봉 협상 또는 연봉 인상을 요청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때 가장 회사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따라서 상대방이 수용할 확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 측에 수행해야 될 임무들,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나가다가 결정적인 장면들이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 전임자가 갑자기 나가서 내 업무 스코프가 확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개편되거나 신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내가 A를 하다가 B, C를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팀이 합쳐지는데 그 팀을 내가 맡게 된다든지 아니면 차원이 다른 업무를 내가 맡게 되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패턴과 시간 활용과 역량이 필요한다든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연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그런 타이밍을 사실은 쉽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연봉 인상을 하는 타이밍은 사실은 흔히 찾아오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면 내가 이제는 회사 측에 이번에 내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조건에 대한 협의와 그리고 제 모티베이션의 강화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정례화된 연봉 인상 또는 연봉 조정 기간이 있을 때도 내가 그냥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100% 고지고대로 수용한다고 해서 회사 측이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더 고마워하느냐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면서 내가 지난 1년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한 20% 정도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합니다 라고 본인의 주장을 떳떳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그 임직원의 제안에 대해서 100% 수용을 못할 때 그래서 조금 조정을 요청할 때 그래서 서로가 약간의 양보를 할 때 오히려 그럴 때 회사 측이 저 친구 충분히 더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걸 100% 받아들여 주지는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퍼포먼스나 결과가 좋으면 연봉 인상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즉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리고 회사 측의 이야기를 수용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노고와 수고로움과 나의 역량을 회사 측이 인지해주고 저절로 연봉 인상을 해주지는 않는다. 내가 주장할 부분들은 주장하고 이의 제기할 부분들은 이의 제기하고 설령 연봉 협상이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어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의 제기나 연봉 인상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연봉 인상 요청을 할 때는 사실 조금 더 앵커를 더 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하는데 5에서 10% 수준으로 연봉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연간 물가 상승률만 해도 3, 4% 이상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연 인상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연봉 인상 요청을 하든지 간에 회사 측은 그걸 100% 수용하지는 않고 일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할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회사 측에 조금 더 강하게 앵커를 걸 필요가 있다. 나의 수치를 적어도 10%, 20% 수준 이상으로는 내 가치를 조금 더 상승해서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앵커를 건다면 저는 그거 자체로 회사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거나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라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앵커를 건다고 해서 그게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부분 내고가 되고 수정이 되고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내가 너무 겸손하게 앵커를 갈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완고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해서 나를 좀 안 좋은 프레임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두 가지가 없으면 필패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거나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즉,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 연봉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플랜 B, 즉 협상 결렬 대안, 즉 베트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대표적인 베트나는 뭐죠, 여러분들? 이직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연봉 협상이나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내가 이직을 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만약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완고하게 거절한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내가 원하는 실리를 찾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러면 연봉 인상은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을 달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기회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간의 프레임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연봉 인상은 되지 못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왜? 중요한 협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레고를 쌓듯이 쌓아나가는 이 전략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회사 측에서 거절을 했을 경우에 플랜 B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고민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연봉 협상을 하려면 내 자존감 상태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회사가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그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출근할 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강점 늑대와 약점 늑대가 있다. 강점 늑대는 나의 강점을 긍정하고 박수를 치고 약점 늑대는 한없이 약한 나의 약점과 나의 어떤 구멍들, 나의 허점들을 파고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늑대가 이기죠? 매일 2마리 늑대가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연봉 협상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은 철저하게 내 강점 기반으로 그리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그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 약점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매일과 같이 내 약점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약점을 보완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강점이 빛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내 강점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로 약점을 아웃소싱 하거나 최소한으로 내가 꼭 보완해야 될 약점을 내가 보완한다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을 응원드립니다.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